백내장이라는 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빛 번짐이 보일 수도 있고, 눈의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 조금 어그로성이 아닐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이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노화죠.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면 눈에는 이게 찾아옵니다. 백내장입니다. 보통 60대 절반 그리고 70대 대부분이 겪는다는 이 질환이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조성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백내장이에요. 사실 이 백내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백내장의 질환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발생하는 건 질환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애매하긴 하잖아요. 특히나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백내장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 다들 제가 백내장이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생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피부에 주름 생기는 것 같이 눈에 질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럼 평생에 피할 수 없이 누구나 한 번은 겪는다? 그렇죠. 40대에는 10%, 50대에는 30%, 예. 60대에는 70%, 올라갈수록 거의 100%에 임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피부에 주름이 잡히듯이 눈에도 이제 백내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우리 모형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네. 구조를 말씀해드리면 우리가 거울로 그냥 우리 눈을 보더라도 투명한 막이 있죠. 네. 거기가 각막이라고 커버가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검은 눈동자가 있어요. 이게 검은 눈동자가 있고 걔를 통과하면 검은 눈동자 바로 뒤에 이런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렌즈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안경 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얘가 단백질 편성으로 인해서 뿌옇게 되는 게 백내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가면 안경에 김설이잖아요. 네. 그게 렌즈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얘는 닦을 수가 없다. 그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닦을 수 되시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고 새로 넣어야겠죠? 그게 백내장 수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모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젊었을 때는 이게 조금 덜어서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투명한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렇게 주변이 뿌옇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노란색처럼 변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백내장이라고 총칭을 하는 것이고 수술은 얘를 갈아서 없애요. 초음파를 이제 쎄가지고 얘를 갈아서 싹 빨아 먹은 다음에 사람이 만든 이런 렌즈 형태의 모양은 아니지만 굉장히 얇은 이런 모양의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바로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렌즈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노안 수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르던데.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 달라요? 우선은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뿌연 렌즈를 초음파로 갈아서 먹어 없애고 거기에 사람이 만든 깨끗한 인공수정체 새로운 렌즈를 넣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백내장 수술이 될 수가 있고 좀 비싸고 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모두 다 잘 보일 수 있는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그게 노안 수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렌즈 종류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안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노안 수술까지 같이 하면 네.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다 잘 보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은 노안 수술했더니 와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다 잘 보여라고 하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우 멀리 있는 것도 그냥 그렇고 가까이 있는 것도 그냥 그렇고 눈만 부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덜 민감한 분들이 만족감이 많이 높은 수술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 끝나고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약을 넣을 때 깨끗이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약을 넣을 거면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안약을 잡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더러운 손으로 안약을 점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눈을 깨끗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병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면 안구건조증이 보통 50, 60%에서 유발이 되거든요. 눈물이 자꾸 흘러요. 눈물 닦는다고 휴지를 이제 냅킨 같은 걸 꺼내서 이렇게 눈을 촉촉촉촉 닦는데 냅킨이 무균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균이 타고선 또 눈에 염증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럼 눈물이 한 볼쯤 내려왔을 때 그때 여기서 닦아야겠네? 닦아야죠. 그렇죠. 거기서? 볼에서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우나 가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눈 절대 비비면 안 되고. 세수하면 안 되고. 당연히요. 세수할 때 우리 또 물 자체가 무균이 아니다 보니까 세수하는 자체가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은 균을 얼굴에 뿌리는 행위인데 수술하고 나서 얘가 딱 붙을 때까지는 눈이 밖과 안이 통해져 있는 시기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균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2주일 정도는 그 기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뭐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이 백내장 수술도 분명히 부작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안구건조증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부작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안구건조증은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빗번짐. 이게 사실 사람이 만든 렌즈를 넣는 게 우리가 뭐 인공 관절을 넣는 게 기존에 가지고 태어난 관절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네. 렌즈도 똑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렌즈 기능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렌즈가 나왔더라도.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빛이 들어올 때 다초점이라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잘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기 위해서 초점을 나누는데 네. 거기에서 빛번짐이라든지 아니면 달무리처럼 이런 빛을 봤을 때 조명을 봤을 때 조금 뭉쳐 보이는 특히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야간 운전할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네, 다만 많은 분들이 느끼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건조증 그리고 빛번짐이 두 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시가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네. 사실 빛번짐도 영구적으로 가는 빛번짐은 많지는 않아요. 네,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 중에 안구건조증이 유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도 눈물 코팅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증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빛번짐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내장 시술하고 나서 이제 시력 측정을 했을 때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정도면은 괜찮다, 성공적이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환자분들의 이제 수술 전 시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력 자체는 뭐 1.0이 안과에서는 만점이라고 말하는데 네. 1.0을 보는 분도 뿌옇게 시력의 질이 떨어져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이 나와야지 만족스러운 시력이겠고 다만 수술 전에 뭐 요 정도 보이는 뭐 0.2, 0.1 보던 분이면 사실 수술하는 케이스가 어려웠다. 한마디로 백내장이 많이 심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뭐 0.7에서 1.0 정도만 나와도 그 정도면 일상생활에 하는데 충분히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아무 이상이. 네. 그런 경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술 전에 시력이 좋았고 뭐 심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이었다. 1.0 네. 나와야죠.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까이 있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 이때 내가 백내장이 왔나라고 의심을 일단 해봐야 되는 건가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사실 노안이라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렌즈가 두꺼워지면 가까이 있는 게 잘 보고 얇아지면 멀리 있는 게 잘 보는 그 두께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30대 중반, 40대가 돼가면서 이게 피부에 주름 생기는 것처럼 그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렌즈가 딱딱하기도 되고 그걸 조정하는 근육이 지쳐서 그럼 그걸 노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가까운 거 볼 때 좀 멀리 봐야 되고 가까운 거 보면 눈에 피로감 호소하고 그런 걸 노안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백내장이랑 같을 때 와요. 비슷할 때. 네. 그래서 노안이 오면은 나도 슬슬 백내장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나한테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이때는 백내장 수술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증상은 사실 안과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데요. 백내장이 초기 또는 중기까지는 안경을 쓰면 그 빛이 퍼지는 거나 덜 보이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백내장 수술을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안경을 써서 해결이 되니까. 다만 안경을 써도 시력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경을 써서 조정이 가능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난 끝까지 안경 쓰기 싫어해서 안경 안 쓰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백내장이구나 가봐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유튜브에서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백내장일 수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전 그런 영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백내장이라는 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빛번짐이 보일 수도 있고 눈의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 조금 어그로성이 아닐까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눈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 그거 백내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거의 말기 때 그래서요. 말기 때.
그 전에는 다른 증상이 무조건 생겨요.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증상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거울로 봐서 내 눈동자 색깔이 이상하게 네. 보인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다른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증상이라면 어떤 뭐 덜 걸까요?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뿌옇게 보이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백내장이 있다라고 눈치챌 정도면 많이 늦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어요. 그럼 백내장과 또 녹내장을 헷갈려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내장 하니까 맞아요. 네. 환자분들이 그래서 뭐 건강검진에서 녹내장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물어요. 녹내장이에요, 백내장이에요. 그러면 백내장이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질병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이라는 거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렌즈가 누구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뿌옇게 되는 게 백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거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네. 녹내장은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사람한테 생기는 거고 노화로 인해서 증상이 질병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다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 나이가 먹으면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녹내장도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다치는 확률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예.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녹내장은 우리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이런 전기선이 있거든요. 그 전기선이 뭐 눈의 압력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뭐 당뇨 같이 말초혈관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어서 공격을 막 당해요. 그러면 이 전기선이 막 공격을 당하면 신경이 결국 죽겠죠. 네. 그러면 우리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죽다 보니까 이제 보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녹내장 하면 시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백내장과 녹내장은 다른 질병이고 네. 백내장은 수술해버리면 다시 잘 볼 수 있지만 녹내장은 현대의학까지 완벽한 수술이 나오지 않아서 네. 안약을 점안해서 눈의 압력을 낮추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네, 한마디로 신경이 다치는 게 녹내장이고 단순히 렌즈에 뿌옇게 되는 게 백내장이라서 전혀 다른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명쾌합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0대 한 중반에서 70대 이때 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사실 50대부터도 50대부터도? 조금씩은 시작하고요. 이제 본인이 자각할 정도의 증상은 60대 정도 되면 올 텐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의사가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60대에서 70대 초에 수술을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50대 백내장이 조금 왔는데 너무 불편해한다, 뭐 가까운 게 너무 안 보인다 이런 분들 아니면은 네. 사실 수술은 많이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노화에 의한 질환인데 30대나 40대에 백내장 나타나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백내장이 왜 빨리 걸렸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다만 백내장이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노화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잘 그렇죠. 걸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게 산소거든요. 네. 산소라는 연료를 줘야 되는데 걔를 태우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게 활성산소라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만 있으면 괜찮아요. 걔는 오히려 몸에 필요한 역할도 해요. 뭐 병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고. 다만 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컨트롤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몸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걔가 이제 우리 눈의 렌즈를 뿌옇게 만드는 담배 변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화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울릉도에도 대민지원을 한번 가봤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백내장은 굉장히 심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 안 하고 보통 밭에 수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특히 UVB를 많이 쐬셔가지고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났고 렌즈가 뿌옇게 되는 예. 백내장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단백질 변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스테로이드.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스테로이드 사용한 적 없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기를 강하게 걸리더라도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피부과 가서 뭐가 났으면 거기에 바르는 것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관절 주사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눈병 나서 받는 약에도 스테로이드 안약이 들어가 있고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좋은 약이에요. 사실 네. 저희가 의사들이 표현하기에 스테로이드는 신의 주신 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적게 사용했을 경우에 너무 좋은 약인데 걔를 장기간 사용하면 네. 이렇게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자주 비비시는 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야구공 같은 거에 맞거나 배구공 같은 거에 맞아서 눈에 충격이 가해진 분들, 이런 분들은 눈에 팍 맞으면서 그거조차 다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백내장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어요. 눈 영양제로 보통 많이 먹는 게 아스타잔틴, 네. 루테인, 안토시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백내장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루테인은 사실 많이 모르는 영양제인데요. 우리 눈 영양제 하면 루테인, 지아잔틴만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네. 다만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 안쪽에 망막에 필터를 입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사실 얘 자체가 뭐 눈에 다른 건강에 영향을 준다, 뭐 노안에 좋다, 띠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마케팅에 가장 잘 된 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안과 영양제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건조한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노안이 와서 이제 가까운 거 볼 때 조금 불편하거나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스타잔틴이라는 영양제를 먹으면 좋아요. 아스타잔틴이라는 건 결국 항산화의 끝판왕인 예. 영양제거든요. 그러면서도 얘가 혈관에 조금 혈류를 눈에 잘 보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아스타잔틴이 역할도 해주면서, 그리고 혈관에도 좀 더 펌핑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한마디로 노화에도 좋으면서 얘가 항노화에 좋다 그랬잖아요. 네. 항산화에. 그래서 백내장의 원인은 항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커버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먹는다고 드라마틱한 효과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냥 먹으면서 내가 열심히 케어하고 있구나, 요 정도 생각으로 드시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영양제 말고 일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네. 좀 백내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항산화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블루베리 같은 게 떠오르는데 어때요? 그렇죠. 사실 아까 안토시아닌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이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먹는 과일로서 안토시아닌을 이 정도 제공받는다? 그럼 블루베리가 맞긴 하거든요. 블루베리를 먹으면 백내장이 좋냐라는 질문에 그냥 드세요. 블루베리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에 좋기 때문에 저도 블루베리를 먹고 있거든요. 하루에 네. 30알 정도 먹고 있는데 눈 전체에 좋아요. 그러니까 망막에도 좋고 백내장에도 좋고 한 효과가 있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먹으면서 내가 몸 관리한다, 이 정도 생각으로 드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스테로이드 네. 그런 거 나오면은 이게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라식, 라섹 수술하고 나서 특히 라섹 같은 경우는 안약 한 몇 달 동안 넣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스테로이드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백내장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사실은 올라가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할 때는 보통 뭐 몇 달 뒤에 오세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보통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는 분한테는 3주에서 4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내원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안약을 쓰면은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내장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와서 안압 괜찮은지, 백내장이 생길 기미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그 약 자체가 리스크를 올려주는 거는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백내장 예방한다고 수술 받기 싫어서 안약을 처방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백내장을 늦추는 브랜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 안약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의사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케이스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백내장에서는 이 약을 쓴다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초기에 쓰면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느냐? 늦출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약을 쓰더라도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방을 안 해요. 네. 이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한 번 받으면 재발은 안 하나요? 제가 백내장 수술은 뿌옇게 됐던 렌즈를 갈아서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렌즈를 넣는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렌즈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뭐 뿌옇게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뒤쪽에 있는 막을 남겨놓고 나오는데 네. 거기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때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후낭 혼탁이라고 이제 뭐 백내장이 쉽게 말씀드리면 재발해서 레이저 써야 된다라고 많이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거는 백내장이 재발한 게 아니라 수술한 뒤쪽에 막에 때가 껴서 그 막을 때를 닦아지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레이저 자체는 5분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외래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때를 한번 닦는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네. 그 수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한방 구독자층 대부분이 한 3, 40대가 많으신데 네. 그 위로 되시는 그 7, 80대 부모님들 중에 혹시 조금 눈이 좀 뿌옇다 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조성원 선생님 유튜브 채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내용 참고하시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조성원 안과 전문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